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두산의 박승직과 박두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승직과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박두병 회장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했었지만 박승직 회장의 이야기는 부족했습니다. 먼저 박승직 회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직은 경기도 광주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17세 때 거상의 꿈을 안고 종로 사가에서 1896년 8월 한국 최초의 기업이자 가장 오래된 기업인 두산의 모체가 되는 박승직 상점을 개점했습니다. 박승직은 평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유산, 눈칫밥을 먹어봐야 노동의 중요성을 안다 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바로 근면성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한 것이 있었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아들에게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박두병이 설립한 두산의 뜻을 보면 두자의 의미는 곡식 한 말입니다. 한 말 한 말 차근차근 쉬지 않고 쌓아 올려서 산같이 커지라는 의미로 요즘의 속담으로 생각해 보면 티끌모아 태산과 같은 느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면성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박승직의 정신은 그의 아들 박두병에게도 이어져 대가족 중심의 가부장적인 면과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인 정신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4가지 창업 이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가족 중심의 인화입니다. 그리고 상인은 항상 신용이 있어야 하고 그 신용은 정직이나 성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는 근검, 절약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화, 신용, 정직, 근검, 절약 이 4가지가 바로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창업 이념을 구체적으로 두산그룹에 연결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인하 중심의 가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사상을 전통적 유교사상에 접목하여 인화정신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즉,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유교사상 중 효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남겨 이문을 얻고 의를 바탕으로 일을 취하는 것이 상의 근본이다. 장사라는 것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의를 바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화 중심의 가족주의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가 바로 대가족의 가장으로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족에는 자상하여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였고 이는 어려운 시절에 가족 내외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박승직 창업자의 부인 정 씨가 직접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필요한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게 도와줬다든지, 광복 직후에 사업이 매우 힘들 때 그의 부인 정 씨와 며느리 명 씨가 두산상해의 운수업을 주도하는 점 등에서 과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하 중심의 가족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 종업원들 사이에 포용과 신뢰,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유 가치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화 중심의 가족주의입니다. 점원 없이는 상점이 될 수 없으며 좋은 점원은 곧 그 상점의 보배올시다. 10년 또는 15년
인생의 일생 중 가장 존귀한 청춘 시절을 포목상 점도에서 자젤과 주판질로 보내고 지내온 그네들의 공로를 생각하면 눈물이 돕니다. 박승직이 1929년 5월 매일신보에 직원들의 근속 표창을 하면서 발표한 담화문의 한 대목입니다. 박승직이 직원들을 얼마나 아끼고 구성원 간의 인하에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강 박두병 두산 초대장을 거쳐 현재 박용만 회장까지 핵심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재 경영을 중시하는 두산의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과 함께 상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용과 정직의 고객 창조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박승직은 신용과 정직을 근간으로 지성일관, 내가 성의와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이 일관되게 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업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고객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깨끗하며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인간상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폐개혁으로 백동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경제가 불안할 때 그는 과감히 어음을 발행해서 신용본위 경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20년대 전 세계의 불경기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하여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도 과감히 자산을 정리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단행해서 신용을 지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아들 박두병이 승계하기 전까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용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기업인은 자신이 진출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품질을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일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나라 상공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근검절약의 성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근검절약의 습관이 생활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창기 행상을 할 때도 이러한 근검절약이 성과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박승직은 서울을 근거지로 짐을 직접 등에 지고 혹은 말을 사서 말에 짐을 지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면포 등 간의 수공업 제품을 수집하고 수집한 면포 등은 객주나 여각이라는 도매상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하러 갈 때 생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마을마다 물건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박승직의 보부상 생활은 근검절약의 표본이었고 감자를 먹으면서 다닌 고행의 상업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발품을 파는 곳으로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그는 아래로부터 몸소 자신만의 시대를 만들어 나갔던 주역의 하나였습니다. 바로 근자성공, 근면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나 노자까지 다 떨어진 날에는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쌀밥 대신 초밥을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1886년 무렵 강원도 산골을 다닐 때는 2달 동안 오직 감자만 먹으며 상인의 기본인 절약 정신을 골수 깊이 체득하기도 했다. 우리 상업계에 긴축과 절약을 이행하여야 되겠소이다. 술이나 담배 중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는 끊어야 되겠으니 나는 20여 명의 식구에 대하여 벌써 금연을 단행하여 실시하는 중이외다. 1930년 1월 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근검절약 및 행동에 옮기는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사에서 좋은 물건을 만나서 그걸 싸게 사서 팔면 돈이 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검절약했던 겁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박승직의 이야기는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박승직과 박두병은 기업 경영에서 지름길을 찾지 않는다. 고객 중심이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장인 정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업가 정신을 다시 강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승직과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